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상계에 관련된 그림입니다. 우리가 상계를 보다 보면, 처음 공부하시다 보면 자동채권, 수동채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확실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7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법률 관계에 의해서 을은 갑에 대해서 1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 그런데 갑의 을에 대한 700만 원 채권, 이것이 먼저 변제기에 도래했을 때. 자, 갑은 자신의 그 700채권을 자동채권에서 상계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를 쳐서 까는 채권이 자동채권이고요. 상계를 당하죠, 을이. 그래서 상계 치는 자니까 갑을 상계자, 을이 상계를 당한 데서 비상계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계를 당하여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이 채권 1000만 원 중에서 700이 까지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만 남죠. 그럼 갑은 을에 대하여 변제기 도래하면 300만 원만 갚으면 됩니다. 이같이 상계를 치는 채권을 자동채권, 상계를 당하여 이렇게 공제되는 일정 액수 범위 내에서 공제되는 이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요 조심할 점은 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에 도래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수동채권은 변제기 도래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변제기 도래한 상태여도 무방하고요. 둘 다 서로 갚아야 될 변제기가 도래한 상태도 무방하고, 수동채권은 아직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도 상계가 가능합니다. 갑의 을에 대한 상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그림을 잠깐 보십시오. 이것도 상계가 출제되면 반드시 나오는 지문이에요. 자, 뭐냐면 갑이 을에 대해서 1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어요. 대여금 채권, 돈 빌려준 채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을이 안 갚으니까 계속 변제기 지나고 한참을 지나도 안 갚고 자꾸 뺀질뺀질하죠. 예. 자꾸 찾으면 없다 그러고 도망 다니고 하니까 갑이 어느 날 화가 났어. 그래서 을을 찾아서 폭행을 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폭행이라면 그 자체가 뭐예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죠. 따라서 이 피해자는요, 을은 채권자는 갑이고 을은 채무자지만 이 자동채권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지만 불법행위의 측면에서는 갑이 가해자가 되고 을이 피해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맞았으니까 그로 인한 폭행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됩니다. 그렇죠? 그 채권을 우리가 수동채권이라고 표현한다면, 자, 갑이 이렇게 때리고 난 다음에 피해자가 공교롭게도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어요. 치료비, 기타, 위자료 포함해서 1000만 원 청구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갑이 어떻게 합니까? 너한테 빌려준 대여금 채권 1000만 원 이거다고 깔 거야. 자동채권. 고의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가해자가 상계를 칠 수 있느냐?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허용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질서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고의에 의한 피해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해서 상계를 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다. 꼭 기억하시고요. 곧 지문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해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에서, 얘가 자동채권에서 상계를 칠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너한테 손해배상 청구액이 1000만 원 나왔는데 너한테 갚아야 될 돈이 1000만 원이니까 까자. 서로 상계치자. 라고 피해자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 두 개는요. 잠시 후에 문제를 보면서 문제와 관련된 그림이거든요. 문제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184페이지 하단인데요. 자,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반복 출제 가능성이 없는 관계로 이것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네, 18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는 물었는데 1번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인 경우, 방금 설명드렸죠?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 폭행으로 인한 손배권일 때
상계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피해자 쪽에서는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 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자동 채권에 조건 미성취에 항변권이 붙어 있다. 여러분, 항변권이 붙어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 피상계자 입장에서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너 줄 때까지 나 못 주겠다. 서로 팽팽히 맞서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항변권을 자동 채권에서 상계 칠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동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수동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자동 채권은 변제기에 도래하고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래하지 않은 경우는 역시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 채권이 압류 금지 채권인 경우. 자, 이것도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겁니다. 오른쪽 하단 그림이에요. 자, 지금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수동 채권이 제3자의 압류를 금지하는 채권이에요. 그건 을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죠.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채권이 압류를 못하는 압류 금지 채권이란 말이에요. 제3자에 대한 압류 금지 채권. 자, 이러한 압류 금지 채권이 수동 채권일 때 이것을 상대로 해서 갑이 상계 칠 수 있느냐? 상계 못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역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죠. 그래서 4번 수동 채권이 압류 금지 채권인 경우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동 채권과 수동 채권이 서로 이행지가 서로 다르다. 이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이행지가 서로 다른 경우는요, 이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꼭 자동 채권, 수동 채권이 이행지가 같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관합니다. 상계 가능합니다. 여러분, 186페이지. 자, 문제입니다. 단독 문제거든요. 4번. 갑의 을에 대한 5천만 원의 A 채권. 자, 이것도 저기 나와 있는데 제가 그림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여러분은 교재를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자, 제가 그대로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의 을에 대한 A 채권이 있고요. 이건 이제 5천만 원의 채권이에요. 5천만 원의 A 채권이고 변제기가 2월 8일입니다. 예, 연도가 2016년으로 나와 있는데 뭐 연도는 같은 연도니까 표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8일이 변제기고요. 그 다음에 을의 갑에 대한 또 B 채권이 맞물려 있거든요. 이것은 3천만 원의 채권이고 변제기가 5월 8일입니다. 여러분. 5월 8일. 자, 그런데 자, 이런 상태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요. 1번 지문에서 을은 B 채권, 이 B 채권으로 5월 8일 이후 A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을이 B 채권으로 5월 8일 이후, 이 소리는 뭡니까? 자동 채권은 변제기에 도래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는 이제 갑을 상계자, 을을 피상계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피상계자 이건 빼야 되겠습니다. 이 그림, 이 표현은 여러분 빼는 게 좋겠는데요. 그죠? 제가 앞에 있는 그림을 복사해서 붙이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이렇게 따라왔는데 이건 제가 지우겠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지문 다시 읽을게요. 을은 B 채권으로 5월 8일 이후 A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을의 B 채권이 자동 채권이 되는 것이고 갑의 A 채권이 수동 채권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자동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되고 수동 채권은 변제기에서 그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5월 8일 이후니까 자동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옳은 지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지문. 자, 을의 갑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7월 20날 도달하였다면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두 채권은 대등액 범위 내에서 소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틀렸습니다. 틀리고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상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요 형성권이고요. 또 상계를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요 소급표가 인정이 돼요.
그러면 소급표는 언제부로 소급하느냐면요. 상계 적상에 이른 때, 그러니까 상계를 칠 수 있는 적절한 상황이 있는 때로 소급표가 발생이 됩니다. 비록 을이 갑에 대해서 3천만 원에 대한 비채권으로 상계를 쳐서 그 의사표시가 갑한테 도달한 날은 비록 7월 20일이지만 상계 의사표는 소급표가 인정되기 때문에 언제부로 상계 효과가 나타나냐. 바로 A채권, B채권이 모두 변직에 도달한 때가 언제입니까? 5월 8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5월 8일자로 상계 효과가 나타난다. 잊지 마십시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2번 지문에 결정적으로 틀린 부분은 도달한 날 기준, 이것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입니다. B채권이 임금채권이다. B채권이 임금채권이라면 지금 그림 계속 여러분 보시고요. 교재도 같이 읽어주면서 보십시오. B채권이 임금채권이라는 소리는 을이 피용자고 갑이 사용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임금채권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한 갑은 A채권으로 을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없다. 근로기준법 21조가 근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갑이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해서 별개의 채권 A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임금채권과 상계를 칠 수는 없다. 네?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을의 B채권이 갑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이다. 이거 아까 나왔던 거죠. 갑이 을을 때려가지고 을이 갑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권을 가지고 있다. 이 채권인 경우 갑은 A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지만 을은 B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설명 들으셨죠? 네. 갑은 이 손배권을 수동채권에서 상계를 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그 손배권을 자동채권에서 상계를 칠 수는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질문입니다. 병하면 이 갑의 채권자네요, 여러분. 갑의 제3자, 채권자가 이 갑의 을에 대한 A채권, 이 A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다가 했고 그 가압류 결정에 따라 그 가압류 명령이 4월 15일 을에게 송달이 됐답니다. 법원으로부터 송달이 됐어요. 자, 을은 자신이 갖고 있던 B채권으로 이미 가압류된 A채권을 상계칠 수 있을까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계하여 병역에 대항할 수 없다. 옳은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기출지문 분석 145번 보시죠. 1번 채무의 이행지가 서로 다른 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 틀렸죠? 이행지가 서로 달라도 상계 가능하다. 네, 상계 가능하다. 상계할 수 없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계속 반복된다 했죠.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손해상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아까 그 가해자, 폭행한 사람, 그 채무를 자기가 배상해 줘야 될 그 손배권을 수동채권에서 상계하지 못한다. 예, 맞고요. 옳은 질문. 3번.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네, 옳은 표현입니다. 자, 4번. 자동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으나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틀렸죠. 수동채권은 변제기 도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5번.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 아까 이런 그림에서 수동채권이 압류 금지 채권일 때, 이때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네. 그 다음에 6번. 소멸조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민법 총칙에서도 설명 들으신 적 있죠. 자, 잠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요. 갑의 을에 대한 1,000만 원의 채권이 있고요. 을의 갑에 대한 1,500만 원의 채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1,000만 원의 채권이 소멸조가 완성됐어요. 제때 행사하지 않아서 시효가 완성돼서 소멸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된댔어요?
갑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1,000만 원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돼가지고 못 받고, 오히려 갚아야 될 돈 1,500만 원, 을한테 갚아야 될 1,500만 원은 갚아야 되고, 받을 돈 1,000만 원은 못 받고. 왜? 소멸시효 완성 때문에.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는 거죠. 아무리 소멸시효 제도가 중요하지만 우리 민법의 바탕에 흐르고 있는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던 때에는, 이 소리가 뭐야? 시효가 완성됐지만 만약에 완성되기 전에 상계를 칠 수 있는 적절한 상태에 있었다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해서, 즉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 있다. 그렇죠?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이 채권을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상계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00만 원 범인에서 까고 500만 원만 갚으면 된다는 거죠. 값은 을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상계 효과는 소급효가 인정되니까.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6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옳은 표현. 7번 쌍방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어서, 상계적상 용어 이해하셨죠? 상계를 칠 수 있는 적절한 상태, 줄여서 상계적상에 있어서나 상계 의사표시를 않는 동안에 일방 채무가 변제로 소멸해버렸다. 갚아서 소멸했답니다. 여러분. 이거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한 게 아니고요. 변제로 소멸했답니다. 이때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일방 채무가 변제가 되면 이건 완전한 소멸이에요. 그다음 8번. 채권자가 주 채무자에 대해서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보증한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애매하죠, 여러분. 맞는지 틀린지 애매한데 판례에 하면 그렇습니다. 상계권은요, 오늘 몇 번째 반복이지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요, 형성권입니다. 이 소리인 즉슨 상계를 치느냐 안 치느냐는 것은 그 상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에요. 제3자가 너 상계적상에 있는 상태니까 너 상계 쳐. 강요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겁니다. 그 의사표시는 상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어야 된다. 따라서 채권자가 주 채무자에 대해서 자동채권을 가지고 상계하지 않았다 해서 제3자인 보증채무자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냐? 거부할 수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반복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9번 벌금형이 확정됐을 때 그 벌금 채권은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벌금형이라는 것은 공법 관계입니다. 공법상의 문제에서 발생된 것이지만, 채권이지만 이 벌금 채권도 당연히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이 9번이 근자에 한 2번 정도 나왔었는데 다시 나올지는 의문이에요. 저는 이런 지문은 반복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 또 하나 나오는데요. 이 문제 생략하겠습니다. 반복 가능성이 없는 관계로 자, 생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채권 총론 부분을 지문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채권 강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